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보는 시간. 오늘 수요일 ISS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하방이 단단해진 2차 전지. 악재가 거듭되면 결국에 주가도 업황도 어느 순간 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되는데요. 과연 배터리는 언제쯤일까? 이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넘어서 연이은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포비아까지 일어났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이틀 연속 논의를 하게 되면서 종합적인 그 전기차 화재 방지에 대한 대책까지 나옵니다. 이러면서 우리 K배터리의 어떤 기술 경쟁력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부각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김시은 팀장님, 2차 전지 하방 단단해졌습니까?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지만 바닥인지는 잘 모르겠다로 결론을 지었고요.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지난주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간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동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수급적인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도를 하는 흐름들.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 쪽에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로 또 모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에 바이오에서 좀 쉬어간 흐름들이 일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2차 전지가 좀 수급적인 수혜를 누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과연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업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결국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이슈를 받고 있는 것은 전기차보다는 그래도 안정성이 더 좋은 우리나라 배터리가 더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선택을 할 것인지 혹은 안정성을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은 전기차 못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업황이 다시 한번 좋아지기 위해선 Q와 P가 함께 좋아져야 하는 구간인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캐즘 구간, 그러니까 소비자의 수요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신차에 대한 딜레이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 지금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P단에서 보게 되었을 때 리튬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리튬에 대한 가격 전가로 인해서 양극재 혹은 배터리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익 성장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하향 추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올해 초에 80위안이었는데 3월에는 100위안 그리고 현재는 73위안입니다. 그 점에서 아직은 실적에 대한 회복세는 좀 더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방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중국 쪽에서의 가동률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재고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생산 캐파를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현재 리튬 같은 경우는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에 따르면 가격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업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입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이제 이슈에 따라서 좀 반등에 대한 구간들 혹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붙게 되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천천히 모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반등을 했을 때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2차 전지로 대표되고 있는 배터리라든지 혹은 양극재 그간에 이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누렸던 종목군들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방이 단단해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글쎄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좀 더 하방이 좀 잘 지지는지 확인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송범선 실장님,
2차 전지주 하방 단단해졌습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는 좀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2차 전지 모든 주식들이 다 같이 올랐잖아요. 그때보다 밸류에이션 상에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상황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가 작년보다 더 높아졌다.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런 경우 추격 매수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그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상반기 때 양극재 관련된 2차 전지 계열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PM. 그리고 뭐 PNT나 대주전자 재료처럼 이렇게 뭐 전액이나 분리막 쪽은 좋았었는데 양극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약간 양극재 쪽에 훈풍이 어느 정도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미국 상황도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간밤에 좀 올랐죠. 5.24% 급등을 하면서 나오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쪽을 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또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이런 점들이 또 어느 정도 액션으로 취해지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실적 부분이 나왔는데, 이 최근에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실적이 나왔는데 다 안 좋게 나왔죠? 대부분.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 화학 이쪽도 그렇고, 안 좋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봅니다.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는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양극재 계속해서 안 좋다 말 나오니까, 작년 대비.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았었는데, 예전부터 예견됐던 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양극재 쪽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동채 전 회장 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다는 게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분위기상 좋다고 판단도 되고 수급을 좀 보면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둘 다 지금 2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기관이 좀 빠져나갔던 것들이 있긴 한데 기관이 뭐 약간 좀 빠져나갈 때는 8만 주, 4만 주 이렇게 나가다가 8월 6일, 8월 5일 들어올 때 뭐 15만 주, 17만 주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2주, 3주간의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기관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BM도 2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가 있었고 3일 전에 이제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17,000주 팔았는데 26만 주 8월 9일 날 들어왔어요. 이런 점들 외국인의 좀 매집세가 있어서 저는 좀 바닥권이 좀 어느 정도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올라야죠. 뭐 하방이 단단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의견 주신 실장님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상반기 때 너무 많이 올랐었던 뭐 이 전액 PNT라던가 대주전자 재료보다는 이제는 약간 양극재 시간이 다시 한번 돌아왔다. 이렇게 네. 좀 판단하고 양극재 쪽에 에코프로 쪽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 이쪽이 또 최근에 경량과 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해리스 돌풍의 최대 수혜주 2차 전지 아닌가요?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은 전혀 뭐 방송사들마다 없네요. 이런 의견도 주는 분이 계십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두 분의 의견은 2차 전지주 일단 뭐 바닥을 다졌다는 의견과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의견 나뉘고 있고요. 아직은 모르겠다는 쪽에 그 김시은 팀장은 P와 Q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아직 회복될 만한 조짐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송범선 실장님은 양극재와 전고체 관련한 모멘텀을 대형주들이 점차 받아나갈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 실익은 어느 섹터인가? 다음 달에 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익은 어느 섹터일까?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주가의 흐름들은 전고체로 가고 있어요. 물론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군들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나노팀을 시작해서 민테크라든지 혹은 뭐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 혹은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전고체 이런 쪽에서의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들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급에 대한 손바뀜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슈를 더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화재에 관련하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테마로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테마가 얼마나 강력한지 혹은 연속성을 얼마나 가질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좀 실체가 없는 쪽들, 뭐 꿈을 굉장히 먹을 수 있는 쪽 초전도체라든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쪽이 테마 쪽에서는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쪽, 특히 주식이라는 게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점에서 좀 관심이 크게 모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테마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월 초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지금 관련 종목군들의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 나와지고 있는데 저는 전고체 쪽에 대한 관심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고체에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라는 내용들이 나와지고 있는 만큼 지금 전고체에 관련했을 때 이슈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화재에 대한 원인이 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액체가 좀 화재의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고체에 대한 뭐 가격적인 부담은 있어도 그래도 안전성을 택하시는 분들은 전고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군들 쪽에서 관심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고체 배터리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가운데 탑픽으로 주실 것 같은데 먼저 또 탑픽 듣고 다음 의견 들어볼게요. 김신 팀장님, 탑픽 뭘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랑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좀 전고체 관련했을 때 항상 대장주 혹은 2등주로 올랐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전거래 거래대금 동반해서 상승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를 결국 만들기 위해선 황화물계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점에서 국내 황화물계 업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향후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어서 좀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기업 모두 차트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 보니까 좀 마음에 드시는 종목군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송범선 실장님,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실익은 어디일까요?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불이 나지 않도록 전기차 계속 폭발 열폭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염, 방열 이쪽 테마가 있고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고체 배터리 이쪽이 있는데 일단은 방염과 방열 쪽은 테마 쪽으로 지금 굉장히 또 수급이 붙어 있고 거래량도 많고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섹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신진 SM과 저는 아무 그린텍을 좀 보고 있는데요. 두 종목 보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 이런 방염, 신진 SM 같은 경우는 방염 소재예요. 방염 소재고, 바로 아무 그린텍은 방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해결책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죠. 열을 내보내는 거, 방염 같은 경우 열을 막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신진 SM하고 이 바로 아무그린텍 둘 다 보면은 기업 자체 재무도 괜찮아요. 원래 회사를 그냥 운영을 잘 평범하게 잘 해오던 꿋꿋이 잘 해오던 그런 회사들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테마를 좀 만났고 어느 정도 이런 가능성 어느 정도 꽃을 피우지 않을까 이번에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8월에서 9월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고 10월 전까지는 한 2달 정도는 이 테마가 어느 정도 지속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신진 SM, 아모그린텍은 뭐 실적 같은 부분도 괜찮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테마를 탔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신진 SM 같은 경우는 뭐 방염, 단열 시트 제작 중이에요. 자, 그래서 협력사인 S 플러스 컴텍이 원천 기술 이쪽으로 특허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두 종목은 좀 단기성 테마로 한 2달 가량은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어느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제 좀 중장기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액체로 되다 보니까 이 분리막이 좀 없어지게 되면은 양극재, 음극재가 합쳐지면서 열폭주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고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좀 더 단단하고 폭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여기가 이제 2027년까지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를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삼성 SDI 우를 좀 선호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도 좀 많이 주고, 물론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2027년, 물론 2027년까지 가져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 좀 길게 본다고 한다면은 배당 또 챙기면서 어느 정도 이런 흐름들, 지금 완전히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지금 네. 이 종목은 특이한 게 삼성 SDI 우선주 같은 경우는요, 2021년에 62만 5천 원으로 최고가였고, 작년 배터리 2차 전지 강세 때도 별로 못 올랐습니다. 별로 못 올랐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앞으로 가능성,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 전 돋보인다. 삼성 SDI 우를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 실익 관련해서 방염, 방열 시트,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거래대금,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이라는 점과 9월의 일정까지 감안했을 때 두 분 모두 9월까지 이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은 관심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레이트 머트리얼즈를, 송범선 실장은 신진 SM, 아모그린텍, 삼성 SDI 우선주를 꼽아줬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보시죠. 시장 낙폭 만회, 이제부터 주도 섹터에 대한 판단이 다 완료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시은 팀장님. 일단 주도 섹터는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원론적으로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주도 섹터는 무엇이지 보다는 언제나 주도 섹터는 바이오 혹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현재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금감원에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매매 동향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 점에서 제가 보게 되었을 때 유의미하게 봤던 점은 외국인의 수급 기조는 계속 이어졌지만 증가에 대한 폭 자체는 좀 감소를 했다라는 점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쪽을 구분을 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매수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늘렸던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 감소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지금 외국계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 조금 더 집중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좀 8월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코스닥에서 외국인 수급 이탈이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전력기기, 음식료, 지난 상반기 때 굉장히 잘 움직였던 종목군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잘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수급의 이탈이 나오면서 부진한 흐름들이 나왔던 반면에 지금 코스피 특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1월부터 누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외국인 11조가 넘는 금액이 여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쪽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외국계의 잔고를 한번 보면은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한 4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결국 미국 쪽에서의 커플링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움직일 때 우리도 함께 움직이고 미국이 좀 울 때 우리는 좀 거의 홍수가 나는 그런 경향이 많긴 하나 최근 들어서 그 기조가 강해지고 있는 것은 미국계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반도체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선 결국 엔비디아라든지 나스닥 쪽에서 상승이 추가로 더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의 외국계 동향은 긍정적이긴 하나 8월에도 미국계가 추가로 조금 더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자리에서 무리하게 담으시기보다는 분할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전거래 지난 하락 때 갭을 띄어서 하락했던 부분들을 지금 메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갭 라인대를 메우게 되었을 때 바닥권에서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에 대한 욕구가 나올 수 있으니 이 점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하셔서 분할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탑픽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송범선 실장님, 시장 낙폭 만회한 가운데 주도 sek터 어느 쪽인가요? 저도 반도체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주도 업종들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게 굉장히 많죠. 전력 전선 이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력 설비 이쪽이 올라가는 이유가 AI 반도체 수요 데이터 AI 데이터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또 그리고 오늘 뜨고 있는 유리기판,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반도체 내에서의 기판 있죠. 기판을 유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좀 보실 수 있겠고 HBM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어느 정도 뜨고 있는데 이런 점들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섹터 업종 테마들이 반도체로 많이 향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이 대표적인 징후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점들에 따라서 저는 종합적으로 현재로서는 반도체가 또 하반기에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을 간략하게 두 분께 들어볼게요. 김시은 팀장님은 탑픽주 어떤 종목이실까요? 저는 반도체 투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전에 갭 띄어서 하락했던 라인 때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7만 9천 라인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19만 3천 원 라인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게 나와 있으나 만약에 이 라인대를 강하게 뚫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추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나의 성향과 그리고 현금에 대한 비중들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송범선 실장님 반도체주 가운데서 탑픽 있으실까요? 네, 저는 대덕전자를 뽑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품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유리기판이 뜨잖아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웨이퍼 쪽에 있는 기판이 유리로 만들어진 건데, 물론 유리기판 좋습니다. 굉장히 최첨단이고, 엄청나게 미래지향적인 거 맞아요. 근데 아직은 양산 단계에 돌입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뭐 2026년이나 2027년쯤에 양산한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게 SKC인데, 아직은 반도체 기판의 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PCB가 뭐냐면 인쇄 회로 기판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레거시한 그런 전통적인 그 플라스틱 기판이죠. 플라스틱 기판이다 보니까 이것이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대중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 거래처로 두고 있어요. 이 대덕전자가. 그리고 PCB를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중국, 미국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계속해서 주요 거래처를 두고 계속해서 모바일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은 1년, 2년마다 바꾸시는 분들 많잖아요. 핸드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계속해서 좀 수요가 있다. 이 종목은 지금 수급 상황이 아주 괜찮은 편인데 네. 지금 8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 5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이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둘 다 매수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굉장히 저점에서 좀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종목 거의 안 올랐어요. 최근에 반도체 좋을 때도.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 기판, 그럼 유리 기판이 좋았지 인쇄 휘로 기판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플라스틱 기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대중화적인 점, 그리고 유리 기판은 약간 꿈의 영역이다. 향후 미래를 보는 거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수익이 이제 꽂히는 거, 숫자로 나타나는 쪽이 대덕전자의 PCB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이 좀 뒷받침돼주면서 외국인 쪽에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두 분 모두 현재 시장 주도 섹터라고 보셨고요. 미국계 8월에 좀 더 들어온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욱더 좋을 것이다. 현재는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PCB 가운데서 유리기판은 아직 양산까지 2, 3년 남았기 때문에 기존의 대표적인 전통적인 대덕전자 오른 게 없다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석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오전장의 흐름을 통해서 오후장의 투자 전략 알아냈습니다. 수요일 거인의 시선에서 들려드릴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